안녕하세요. 조금 아까 찍은 영상이 전부 삭제되어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동물 실험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동물 실험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현대사회에서, 문명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동물 실험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아이를 이제 낳으면은 전부 다 백신을 맞게 되어 있거든요. 국가에서 정해준 백신을 자신의 아이에게 맞지 않게 하면은 이거는 아동학대에 해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백신이 사실은 대부분 다 동물 실험의 결과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 안 가더라도 하다못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죠. 그리고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을 사서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동물 실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명사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물 실험의 수혜자가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동물 실험에 왜 그렇게 좀 부정적인 견해가 생겼냐 하면,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잔인한 실험도 많이 했는데 동물 실험의 잔인성이 문제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어, 동물 실험의 결과물이나 그 과정이나 혹은 그 동물 실험을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과학적 합리성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없어지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화장품 동물 실험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지가 된 건데요. 사실 금지가 된 정도로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내에서 화장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에서는 거의 동물 실험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고 있지 않았던 이유는 뭐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윤리적인 생각을 화장품 회사들이 가졌다라기보다는 사실은 화장품의 원료나 혹은 완제품에 사용하는 그런 동물 실험들이 이전에 이미 다 했었던 실험이고 이미 다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험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이런 선진국에서 이미 화장품 동물 실험이 없어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들은 사실 동물 실험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남아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은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예전에 이미 동물 실험의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해진 실험을 제외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더 많아진 질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이 질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제는 진단 방법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리 병을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병이 빨리 발견이 되면 치료도 빨리 시작이 되고, 그리고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죠. 이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약물들은 전부 다 동물 실험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많아진 그 질환이 어떤 게 있냐면 대사질환과 그 다음에 암이 있죠. 아직도 이 질환들은 이 질환으로 사망하시거나 굉장히 오랫동안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치료제는 아직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물들이 마우스인데요. 이 마우스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그런 마우스들이 아닙니다. 이게 실험실에서 엄격한 관리 하에서 필요한 유전자형으로 만들어진 동물들만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동물들은 그 동물이 어느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계통에 의해서 했는지에 따라서 전부 다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이건 국제 표준 명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실험 동물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최근 제가 말씀드렸던 대사질환이나 혹은 뭐 특정한 암이라던가 이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질들을 사용하게 되죠. 이 다양한 물질들이 생체 내에 들어와서 실제로 어느 정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독성을 발현시키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용량은 어느 정도인지를 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동물 실험은 예를 들어 대장암 같은 것이 있으면 대장암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에서는 특정한 질환을 유발하는 마우스를 개발을 해요. 예를 들어 대장암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러면 대장암을 잘 걸리게 하는 마우스를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우스를 선정하고 그다음 대장암에 걸리게 해서 치료 물질이 되는 그 물질들을 집어넣고 혹은 어디를 타겟으로 하는지를 정하기 위한 실험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과정들에 사용되는 그런 실험 동물들은 특별한 환경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물 실험 기관은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 모든 실험 기관들은 모두 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무슨 건물을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냥 위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에 2명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동물보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실험과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1인 그리고 수의사 1인입니다. 이 2명은 모든 동물실험 기관에 소속되어서 모든 동물실험 계획표를 보는 의무적으로 그렇게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다가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뭔가를 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동물실험 계획서라고 합니다. 동물실험 계획서를 쓰면 이 위원회에 속한 분들이 이 동물실험 계획서를 평가를 해요. 평가의 기준은 첫 번째, 이것이 과학적으로 적합한가,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실험들을 반복하거나 별로 의미가 없는 실험들을 할 수는 없는 거죠. 2번째는 이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동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장치를 잘 마련했는가 이 2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윤리적이어야 해요. 그런데 연구자들은 사실 자신의 연구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 위원회에 속하신 분들이 정말 직업도 다양하고 기관도 다양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학적이고 윤리적인지를 크로스 체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위원 위촉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4개의 과목들을 전부 다 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수료증을 받으신 분들만 동물실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에서도 실시하고 있고요. 동물을 위한 행동에서도 1년에 4번 올해부터는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한 번 했고 4월 달에 한 번 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동물 실험 윤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사실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고 반려동물이나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과 친숙한 동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실험실에 있는 동물들도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련된 거는 조금씩 너무 많지 않게 쪼개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봬요.